이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산모님들 어디 가서 비싸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3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제가 탄탄한 설계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보험료보다 더 비싸다면 당장 그 태아보험 가입을 멈추셔야 돼요. 태아보험에는 위와 같은 불필요한 특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달에 4에서 5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태아보험을 정말 대충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달에 보험료를 4만원이라고 잡아도 20년 동안 총 납부를 하게 되면 총 납부하는 보험료가 960만원이나 해요. 20년 할부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싸 보이는 거지 사실상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자, 요즘에는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에도 이 보험 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노력만 조금 하면 이상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아보험 설계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둘째 아이가 직접 가입한 30세 만기 설계한 내용을 중점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설계안을 받으신 분들도 그 설계한 내용이랑 제 영상 내용이랑 꼼꼼하게 두 개를 펼쳐놓고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아보험은 먼저 출생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출생전은 56,800원, 출생 후는 36,920원입니다.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하는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출생전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요. 위 보험료는 남아 기준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출생 전에 납입했던 일부 금액도 환급이 되고 출생 후 보험료 또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저렴해질 거예요. 이 실비도 출산 직후 29,530원에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저렴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보장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중복이 되는 보장들을 삭제한 거지 좋은 담보들은 비싼 설계안과 비슷하게 구성을 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표기를 해놨는데 이미 1개랑 2개짜리는 모두 제외를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별표 5개는 정말 필수 특약이고요. 별표 4개는 가성비가 좋거나 효율적인 권장하는 특약이고 별표 3개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특약입니다. 만약에 월 보험료가 부담이 돼가지고 보험료를 조금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별표 3개짜리 위주로 삭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담보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보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는 담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직접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 내용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보장 범위가 좁은 50%, 80% 이상 후유장애, 교통상해 후유장애, 자전거 탑승 후유장애들은 이런 것들은 구성하지 마시고요. 위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3에서 100%까지 보장이 되는 위 담보만 필수로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 시 가입금액 1억 원에 20%를 곱해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신경장애로 후유장애 15% 진단 시 동일하게 15%를 곱해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이들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 위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고요. 납입기간 20년 이내 위와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특약이에요.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함 담보인데요. 방금 설명해드린 위 납입면제 대상에서는 유사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이내 유사함 진단 시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납입면제랑 같이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인데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아이가 사탕 같은 거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라서 50만 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고요. 자연 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화상 관련 진단비인데요.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고 피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는 위와 같은 경우에 지급을 해주는데 보험료가 85원에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적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이고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맘카페나 뭐 커뮤니티 글 같은 것만 조금 살펴보더라도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 내용들을 정말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잠깐의 부주의로도 상해 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고요. 이 최대 금액 5만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원 1인실의 경우에는 20만원 보장에 보험료가 22원으로 큰 사고로 만약에 상급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해서 서브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고요. 우리 아이들 얼굴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형 목적이라 실비에서는 보장이 어렵고요. 보험료도 74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11번부터 15번은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1호종 수술 담보는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1,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3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 또한 1종 20만원부터 5종 1000만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이만한 머리를 꿰매는 경우라든지 교통사고 등 상해 사고에 대한 수술비 보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16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 즉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줍니다.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증후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이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장 금액도 5천만원에 보험료가 530원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다음은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원 서브로 구성했는데요.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내및 중추신경계입니다. 위 3개가 모두 보장되는 다발성 소암을 제가 추가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일반암에서는 위 3개를 포함해서 당연히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가장 넓은 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은 보장이 되지가 않는데요.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55%로 원발암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가장 큰 소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진단비에서만 1억 5천만원 보장이 되는 거고요. 2차적인 암까지 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유사암 진단비는 위 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총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일반암의 20%인 최대금액 2천만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성대종양 진단비는 25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졌기 때문에 26번 담보로 3천만원 별도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 뇌혈관 관련 담보인데요. 위에 보이는 P10과 P52 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내용은 보장 금액의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각각 2천씩 구성을 하게 되면 각각 400만원, 신생아 뇌출혈 금액을 총 800만원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뇌혈관 질환 원투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두 개를 합한 게 하나의 뇌혈관 질환을 단순히 두 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뇌졸중 2천만원을 구성할 수 있는 일반 뇌혈관 질환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23번 허혈 심장질환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심장 관련된 담보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혈관 심장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이 2천만원 기준 506원, 이 심혈관 질환은 무려 4,204원이에요. 보험료가 약 8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 보장이 되는 이 부정맥과 심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통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세부터 9세까지의 총 인구수고요. 그리고 0세부터 9세까지 부정맥과 심부전의 환자 수예요. 요거를 단순히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0.06% 정도밖에 발병을 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비싸게 심혈관으로 하실 필요 없이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성인보험에서는 심혈관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30대 만기 태아보험에서의 중요도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요. 저희 첫째 아이도 현재 6살인데 장애출생 진단비와 입원 일당만 청구를 했었고 실제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이 청구를 많이 도와드렸던 담보가 입원 일당인 것 같아요. 자, 그러기에 최대 금액이 6만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어릴 때 입원하는 경우에는 소아병동이나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 1인실 4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20만원 위 두 가지 담보를 서브로 구성해가지고 모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출산 시에 혹시라도 인큐베이터나 니큐베이터를 들어가는 걸 대비로 이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우선 병원비는 실비에서 일부 보장이 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질병
입원 일당 6만원과 태아특약의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원까지 이미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출생전보험료가 매우 비싼 중환자실 담보까지 중복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성을 한다면 현재 아이가 주수 대비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조산에 대한 위험이 있는 분들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이외에는 구성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인데요. 이렇게 위에 두 가지로 구성을 하셔야지 최대로 50만원 구성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태아보험은 선천적인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질병수술비는 미용 목적이나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수술 시에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보장 중에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입니다. 다만 이 A사의 유일한 단점은 질병수술비에서 설소대 수술이 빠져있다는 건데요.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고 조금 아쉽지만 다행히도 1/6종 수술비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설소대 수술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했어요. 네, 질병수술비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수술비도 50만원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로 해가지고요.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에 대해서도 수술되게끔 중복으로 보장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1/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네,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 5종은 1000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질병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질병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6종은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이기 때문에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설소대 시술이나 모반, 부위계 등 보장이 단편적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7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 200만원 구성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는 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 청구율이 높은 심방, 심실 중격 결손이나 음낭 수정, 9개월 등을 포함해가지고 신경계통,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 이러한 선천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위 담보들처럼 보장 금액이 몇천만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10원, 몇백원 정도의 저렴한 것들은 보장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0%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발병이 된다면 리스크가 정말 큰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병원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기는 하나 아무래도 자기부담금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10원 단위들의 보장들 보험료를 다 더해도 몇백원 수준이라서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61번은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인데요. 자, 아이들은 성인 대비 주의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1년 기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건은 2451건인데 그 중에 스쿨존에서만 523건으로 약 21%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보험료도 5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가족 법률 비용 손해담보인데요. 자,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저렴하기는 했지만 보장 내용이 200만원 한도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 한도, 인지액과 성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보장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담보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구성해드렸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돈으로 배상해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시로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실수로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를 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만약에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었을 때 등 이럴 때도 보장이 되거든요. 정말로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배상 책임 담보는 사람, 재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건 365원이고 이 재물은 529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이 누수 관련해가지고는 1646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담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구성 가능하고요. 이 엄마나 아빠 보험에 이 배상 책임 담보가 들어가 있다면 자녀분한테도 보장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제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아특약 4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선천 장애 출생 진단비인데요.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방, 심실 중격결손뿐만 아니라 다지증, 구개열, 다운 증후군 등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들에 대해서 진단비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 원이고 2종은 100만 원, 3종은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수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인데요. 출산 시에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병원에서는 사두 진단이라는 걸 내려주는데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장애 일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이 사두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 담보에서 50만 원 최대로 구성을 했어요. 자, 마지막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고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홍달 등이 있습니다. 위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1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태아 특약은 22주까지만 구성이 가능하니까요. 이때까지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월보험료 36,920원짜리로 실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내용을 개정된 버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3만원대로도 보장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필수 특약들은 모두 최대로 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분명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장 하나하나 제가 왜 구성을 했고 구성을 안 한 거는 왜 안 넣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태아보험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태아보험에서 구성이 가능한 333가지 모든 특약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네, 태아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번호로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항상 밤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늦은 시간,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출산을 앞둔 우리 모든 산모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